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니의 신형 컨트리맨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형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덩치가 정말 많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전장과 전폭은 물론 전고 그리고 휠베이스 모두 수치가 한층 커졌습니다. 전장은 4445mm 그리고 전폭은 1845mm, 전고는 1660 그리고 휠베이스는 2690mm인데요 이전 세대 대비 길이는 150mm 그리고 너비는 25mm, 높이가 105mm나 증가했고요. 휠베이스도 20mm가 늘어났다고 하니 거의 한 급 위로 탈바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덩치만 커진 건 아닙니다. 신형 미니 컨트리맨 S 모델의 경우 5000rpm에서 최고 출력 204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1450에서 4500rpm 사이에 3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최고 속도는 228km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7.4초가 걸리게 되고요. 지금 타고 있는 페이버드 트림의 휠과 타이어 사이즈는 245/4R 19인치 그리고 복합 연비는 10.8km/L를 인증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루프렉과 루프 캐리어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해도 생각보다 위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 그렇게 날카롭게 실내로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옵니다. 이 가로바와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 간섭을 피하고 또 공기 저항을 계산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더 커진 차체에 4명이 여유롭게 앉고 또 트렁크에 짐을 싣고도 루프 캐리어 쪽에도 또 추가로 짐을 적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양의 짐을 싣고 달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이 미니 컨트리맨과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기존 고유의 미니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고유의 헤리티지 디자인을 미래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하지만 기존에 눈에 익던 컨트리맨 디자인에서 벗어나 이렇게 탈바꿈한 디자인은 볼수록 조금 더 현대적이고 잘 정제되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리고 주간주행 등과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타입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클래식, 페이버드, JCW 이렇게 자신의 디자인 취향과 선호에 맞춰서 손쉽게 이 컨트리맨의 디자인 느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덩치는 더 커졌지만 미니멀한 구성은 이 실내로 들어오면 더욱더 극대화가 됩니다. 정말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디자인 포인트들을 두고는 모두 다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인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직경 240mm의 삼성과 협업한 원형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사각형이 아닌 이 동그란 원 안에 각종 정보들을 최적화해서 표현하기가 꽤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미니는 자신의 고유의 캐릭터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이런 그래픽들을 정말 보기 좋게 세련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8개의 익스피리언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행 모드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차량의 실내를 바꿔주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코어 모드,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한번 내리면 그린 모드,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문구가 뜨고 새가 막 날아다니는데 조금 가속을 하면 치타가 막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고카트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신나는 효과음과 함께 정말 스포츠카 같은 이런 그래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주행 조작성, 가능성도 사뭇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운드도 조금 더 이렇게 역동성을 가미해주게 됩니다. 자, 덩치가 너무나 커져버린 컨트리맨인데요. 그럼에도 미니 고유의 이런 고카트 필링은 잊지 않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비비드 모드, 그리고 타임리스 모드, 퍼스널 모드, 밸런스 모드, 트레일 모드까지 있는데요. 특히 이 퍼스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로 이 디스플레이를 꾸밀 수도 있고요.
타임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클래식한 헤리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이 앞쪽 클러스터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 큰 크기로 이렇게 HUD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굳이 이쪽에 클러스터가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요소는 이런 대시보드 도어 트림 쪽에 사용된 소재들인데요. 단순히 전기차만 지속 가능성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솔린 모델에도 100%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직물 소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단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 뿐만이 아니라 미니 브랜드 캐릭터에 걸맞는 이런 촉감과 디자인으로 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졌을 때 촉감도 까끌까끌 거리면서 내구도도 꽤 좋아 보이고요. 심지어 이 스티어링 아래쪽도 스트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말 미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하기 힘든 이런 시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또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전폭이 넓어진 만큼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어깨나 팔꿈치 부분도 3cm나 더 넓어져서 좀 더 안락한 자세를 연출하고 이렇게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존의 토글식 레버들을 익스피리언스 모드뿐만 아니라 이 기어 레버도 약간 큰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또 아래쪽에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와 앞쪽에 깜찍하지만 꽤 실용성이 좋은 이런 콘솔 박스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 대신 암레스트는 열리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팔을 거치하는 용도로만 쓰여집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다양한 재미 요소들과 기능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내 카메라라든지 물론 정지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 시에 잠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에어 콘솔 게임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게 원형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잘리기 때문에 순정 T맵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량의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지금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고 또 위쪽에 캐리어를 장착하고 있어 가지고 기본 모델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코어 모드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가속할 때 엔진 사운드는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배가시켜서 들어오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린 모드로 또 바꾸면 이렇게 확실히 엔진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진 차체임에도 이런 조작 자체가 그만큼 더 버거워졌거나 하진 않고요. 이렇게 넓은 윈드실드를 통해서 전방 시야 확보도 용이하고 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옆 차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차선까지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룩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확보도 꽤 용이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반응성은 너무 여유가 있다와 그리고 또 너무 재빠르게 반응한다를 양끝단으로 봤을 때 뉴트럴에서 조금은 직관적인 쪽으로 살짝 가 있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런데 스티어링과 특히 브레이크 조작 시의 반응성이 꽤 좀 즉각적인 편이라서 처음엔 조작 시에 약간의 쏠림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페달 담력의 조작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세부적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코어나 고카트 모드 대신 이렇게 그린 모드로 선택하는 게 오히려 페달 조작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에도 더 상급의 JCW 이런 퍼포먼스 모델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S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경쾌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없는 출력과 거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약간은 통통거리는 편이기도 한데요. 물론 타이어 영향도 있고 이런 캐리어 무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딱딱까진 아니지만 살짝은 단단하면서 통통 튀는 반응성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컨트리맨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편하게 이렇게 조작에 금세 익숙해지고 이런 차폭감에 익숙해지기도 용이해서 보다 넓어진 공간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이런 조작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이어서 1열뿐 아니라 2열 공간 탑승객의 만족도는 또 얼마나 높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형 컨트리맨 2열에 앉았습니다. 지금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B필러보다 살짝 뒤로 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 1개 정도 여유가 있네요.
시트 같은 경우에 리클라이닝 기능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가장 세웠을 때, 그리고 이게 가장 눕혔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슬라이딩 기능도 있어가지고요, 맨 앞으로 당기면은 무릎이 살짝 다을락말락한 정도인데 그 대신 뒤쪽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겠죠. 확실히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전폭도 넓어지고 또 전고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성이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미니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정도로 꽤나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약간 턱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쪽으로 송풍구 그리고 USB-C 타입 2개와 아래에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에 열선 시트는 없다는 점이 살짝 아쉽네요. 또한 1열과 마찬가지로 이런 도어 트림 쪽에도 직물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시트 컬러라든지 미니 레터링이 포인트로 들어간 점도 상당히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가운데 바가 있긴 하지만 이런 파노라믹 선루프도 상당히 넓은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위에 루프 캐리어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다 가리고 있네요. 또 가운데는 암레스트가 기본적으로 2개 컵홀더 그리고 날개도 제공하고 있고, 스키스루는 없지만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4대 2대 4의 방식으로 폴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긴 짐도 실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2열의 승차감입니다. 지금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보통 2열의 경우 1열보다 좀 못한 승차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주행할 때 노면에 약간의 진동과 이런 굴곡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쾌적성을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노면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올포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격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판매 가격은 클래식이 4,000만원대 4,990만원이고요 지금 타고 있는 이 페이보드 트림이 5,700만원입니다 딱 7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고요, 거기다 JCW는 1000만원 더 비싼 6,700만원으로 가격이 확 뛰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니의 신형 컨트리맨 올포 페이보드 트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최근에는 미니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의 헤리티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를 미니답게 추구한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